안녕하세요. 미국 유대계 자본에 대한 5편의 연쇄 기획, 그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최종화로 한국 언론과 정치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 및 자립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유대계 자본은 단지 미국과 유럽, 중동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또한 그 막강한 영향력의 궤적 안에 깊숙이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상호 간의 경제적 협력이나 단단한 안보 동맹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 교육, 금융, 산업, 문화 전반에 걸친 은밀한 침투와 개입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대계 자본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얼마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먼저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1990년대 후반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 과정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는 단순한 단기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국내 주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핵심 금융기관들이 외국계 자본에 대거 매각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칼라일, 모건 스탠리 등 대표적인 유대계 금융자본이 하나증권,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의 주요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글로벌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 경제의 안정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우선시되는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둘째, 한국 언론의 구조와 국제보도 방식입니다. 유대계 자본이 국내 언론사에 직접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한 적은 없지만 정보의 흐름과 보도의 기본 논조에 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AFP 등 해외 통신사의 기사를 재전송하는 국내 언론의 구조로 인해 한국 언론은 독자적인 국제 취재망 없이 해외 매체에 종속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문제나 이스라엘 관련 이슈 보도에서 친이스라엘 프레임이 필터 없이 그대로 폭사되어 전달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시민이 세계 정세를 편향된 정보로 접하게 만드는 구조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대학 교육과 주요 싱크탱크의 연계성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은 미국 유학파 출신 교수들과 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관계론과 경제정책론, 안보 담론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왔습니다. 유대계 학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술 이론을 비판 없이 번역하여 국내 학생들에게 주입하였고, 특히 외교안보연구원, KDI, 대형 로펌, 자문그룹 등은 유대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객관적 진실로 정립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넷째, 문화와 대중 콘텐츠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미국 유대계 자본은 할리우드 영화, 넷플릭스, 유튜브 알고리즘, 글로벌 음악 산업 등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플랫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BTS와 K-팝의 눈부신 성공도 결국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유대계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으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의 제작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빠르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창작보다는 글로벌 자본의 수익 구조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사회체제에 미친 간접적 영향입니다. 유대계 자본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고도 사회적 규범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친미 반북 프레임, 자유주의 만능주의, 금융, 중심주의 등은 사실상 미국 내 유대계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20세기 후반에 설계한 가치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를 세계화의 절대적 기준이라 믿고 수용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 주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미국 유대계 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점령이 아니라 은밀한 인식의 점령입니다. 사고, 문화, 경제, 언론, 교육의 구조 속에 녹아든 이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보이지 않는 통제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본 분석은 결코 막연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유대계와 직접적인 외교적, 경제적 갈등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계 자본이 세계 언론과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 역시 그 강력한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는 정황은 매우 명백합니다. 한국 언론이 유대계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해외 통신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JTBC 등 주요 매체들은 해외 소식을 다룰 때 AFP, 로이터,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CNN 등의 외신을 그대로 받아 써서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들 외신은 모두 유대계 자본의 편집 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매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전쟁 관련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라는 표현이 항상 전면에 배치되면 한국 언론도 똑같은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국내 독자들도 유대계의 시각으로 국제사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라는 익명의 권위에 대한 착각입니다. 국제사회가 일일이 비판했다는 식의 보도 문구는 대부분 유대계 영향권 내에 있는 언론들의 보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표현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전 세계의 시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정치권과 유대계 로비 사이에는 간접적인 접점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주요 무기 수입국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미국 유대계 로비 단체의 영향력은 매우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국방 정책 측면의 방산 로비를 보면 한국의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로벌호크 도입 등은 대부분 유대계 자본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과의 거대한 거래입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미국 AIPAC나 주요 싱크탱크들의 동북아 안보 논리가 마치 내정 지침처럼 작용합니다. 외교 노선 역시 반중, 친미, 친이스라엘 기조를 띱니다. 대부분의 한국 보수 정치인들은 친이스라엘 성명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발표하며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는 한국의 북한 대응 모델과 동일시되어 정책화됩니다. 나아가 정치계의 미국 유학파 및 싱크탱크 인맥도 한몫을 합니다. 미국 내 유대계 네트워크 출신이거나 해당 싱크탱크에서 교육을 받은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한국 사회에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유대계의 시각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어 활동합니다. 대중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 소프트 영향력은 무섭게 작동합니다. 이 구조는 누구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론 기사, 국책 연구 보고서, 외교 문서, 국제 세미나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에 스며듭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식 이념이자 유대계 엘리트 교육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국제질서 유지라는 명분은 유대계 로비가 만든 외교 결과물로 수용되며 중동 문제는 복잡하다는 프레임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반팔레스타인 감정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유대계 자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영향력은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 힘은 총칼이 아니라 교과서와 기사, 외신 보도와 안보 토론을 통해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의 진짜 출처와 자본의 정교한 흐름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 체제는 과연 몰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일까요? 20세기 이후 세계 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세력이 있다면 그 중심에는 분명 미국의 유대계 자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외교, 언론, 방산,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역사상 처음으로 균열과 위기의 조짐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계 자본의 견고했던 영향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되면서 무슬림 및 중도층 유권자가 이탈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고립주의 노선이 부상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다극화와 비서구 국가들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이 유대계 주도 금융 질서 밖에서 새로운 외교 및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달러 중심 체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소셜미디어와 대중미디어의 분산도 거셉니다. 트위터,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류 언론이 숨기는 현장 상황과 반주류 시각이 실시간으로 확산되면서 과거와 같은 독점적 프레임 조작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둘째, 유대계 자본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순순히 몰락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방식을 찾아 영향력을 재편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방향을 친환경, ESG, 인공지능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을 강조하며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 자본을 유도하고 있으며 오픈AI와 팔란티어 같은 핵심 AI 기업들 역시 유대계 자본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틱톡, 넷플릭스, OTT 콘텐츠에서 다문화, 젠더, 인권 등의 코드를 활용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며 법적 방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상황은 몰락이 아니라 정교한 재편기입니다. 유대계 자본은 단지 쇠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쇠퇴를 예측하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진화합니다. 과거에는 전통 금융자본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은행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정보의 흐름과 투자 판단의 기준 자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유대계 자본이 무조건 악하다는 이분법적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말하는가 보다 누가 무엇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가를 간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립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대계 자본 중심의 기존 질서로부터 진정한 상대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국방, 과학기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서 구조적 조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달러 의존에서 탈피하고 기술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함께 다양한 통화결제 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원화 기반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 산업의 기술 독립이 시급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지만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하고 ARM이나 인텔 등 외산 설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인공지능, 배터리, 위성통신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경제의 중심을 단순 수출에서 자체 기술 보유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둘째, 국방 자립을 위해 한미동맹 중심에서 기술 독립 기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독자 잠수함 등 국내 기술 기반의 무기 체계를 확실히 확보해야 하며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사거리와 중량을 대폭 강화한 전략무기 전력을 구축하고 군수 산업 수출도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위성 기반 정찰 기술을 확보하여 GPS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정보 역량과 사이버전,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AI 국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 생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도체 이후를 대비해 양자 컴퓨팅, 바이오칩, 나노소자 등 차세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누리호 개발로 시작된 우주기술 독립을 가속화하고 국산 독자 초거대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차세대 에너지 독립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립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전략입니다. 경제는 수출 중심 모델에서 기술 중심 모델로, 국방은 안보 의존 모델에서 전략적 독립 모델로, 과학은 선진국 추종형 R&D에서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진짜 자립은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일까요? 경제는 기술 중심으로, 국방은 독립 전략으로, 과학은 선도 체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 단극체제의 중심이었던 미국의 패권은 약화되고 있고, 기축통화였던 달러조차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3대 핵심 전환 명제를 다시금 정리합니다. 첫째, 경제는 단순 조립 생산과 수출 주도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융합 기술 등 고부가 가치 원천 기술을 직접 보유하는 기술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국방은 단순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KF-21 독자 미사일, 위성 정찰 및 사이버 정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독립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과학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던 추종형 R&D에서 벗어나 양자 컴퓨팅, K-우주 전략, 소형 모듈 원자로, 디지털 바이오칩 등 세계를 이끄는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의 흐름에 이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총 20편의 블로그 원고를 바탕으로 기획된 미국 유대계 자본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필자는 단일한 시선이 아닌 다각도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본의 흐름, 금융의 지배력, 언론과 종교, 국제기구와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에 이르기까지 이 기록들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첫째, 만약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며 박해받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금융과법, 언론과 제도라는 비물질적 생존 전략이었다면 그 결과를 무조건적인 악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처지였다 해도 생존을 위해 비슷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둘째, 유대계 자본의 지배가 무조건 문명의 파괴였을까요? 오늘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완벽하거나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극단주의 세력이 세계를 이끌었다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조차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질서이며 그들의 계약 정신과 제도 설계 능력은 문명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의 열등감과 단절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의 변방이라는 자조적인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극화와 디지털 전환, AI 혁신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지적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넷째, 트럼프에 대한 현실적 이해입니다. 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주목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거대 유대계 자본과 네오콘 세력이 전쟁을 확산시키는 동안 오히려 전쟁을 피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실용적 협상을 선택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택한 생존 방식이 계산과 합리의 논리였다면, 만약 한민족이 글로벌 영향력의 중심에 선다면, 우리는 독점보다 공존을, 전쟁보다 균형을 택하는 따뜻한 정서의 문명을 선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입니다. 경제는 수출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국방은 의존에서 전략적 독립으로, 과학은 추종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축을 완벽히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바로 지식과 정보에 눈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리즈는 유대계를 단순히 칭송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설 우리의 주체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세계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모든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인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명확히 낼 수 있는 자립국가가 되었음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